벤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이것도 또 벤이에요. 벤이 와가지고 정말 이거 뭐니? 그러니까 한 새벽 3시까지 벤갈통 외치면서 디저트 월드컵 64강인데 빨리 해야 돼. 이거를 빨리 끝내잖아? 그럼 오랜만에 롤도 한번 할 수 있고 전장 한 번 더 할 수 있고 서브노티카 빨리 마무리해야 되나. 자, 디저트 월드컵 64강 화과자 대 레드벨벳 케이크입니다.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오른쪽으로 갈게요. 이제 파르페 대 터키시 딜라이트라는 거죠. 파르페가 정확히 뭐냐면은 과일을 먹는 디저트입니다. 이게 파르페를 약간 아이스크림 디저트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파르페는 과일을 먹는 거예요. 과일. 아이스크림이 메인인 게 아니야. 오른쪽에 있는 건 터키시 딜라이트인데 참 이 터키시 딜라이트에도 제가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디저트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벤이에요. 벤이 터키시 딜라이트를 엄청 좋아해. 이게 뭐냐면은 젤리 같은 건데 왜 그 옛날 문방구 같은 데서 파는 굉장히 질겅질겅거리는 젤리 같은 거 있어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고 먹으면은 안 돼. 이 터키시 딜라이트는 그거랑은 달라. 그런 옛날 젤리가 아니야. 이거 젤리처럼 씹히면은 제대로 된 터키시 딜라이트가 아니야. 사르르 녹아야 돼 원래. 근데 이게 마치 그냥 질겅질겅 먹던 그 옛날 싸구려 젤리같이 포장이 돼가지고 약간 좀 저평가된 게 있는데 이 터키시 딜라이트 제대로 만들면은 맛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제대로 된 걸 먹을 수가 없잖아. 없어요 한국에.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 얘기를 해도 공감을 못하고 여러분들은 날 2단으로 모를 거야. 저 젤리지 싸구려 젤리 어떻게 먹냐. 그래서 그냥 이 파르페로 가겠습니다. 버블티 대 경단. 이거는 둘 다 이제 쫄깃쫄깃하다는 공통점이 있죠. 찹쌀가루로 만든 경단, 타피오카 가루를 뭉쳐가지고 입혀주면은 버블이 되는 거죠. 저 안에 있는 버블티에 버블이 없으면 버블티가 아니잖아요. 버블을 안 먹으면 그냥 티죠. 보통 이제 공차를 많이 가는데 티를 시키면서 펄을 안 시키는 사람이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펄을 안 빼고 알로에, 젤리 뭐 이런 걸 넣는 사람이 있어. 그걸 먹을 거면 왜 공차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와이프가 공차를 시켜달라. 펄 대신에 알로에를 넣어달라.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래서 그냥 펄을 넣어줬습니다. 왜냐? 맛있는 걸 먹어야 되니까. 약과 대 에클레어. 약과는 튀긴 거죠. 궁중 전통 음식으로서 밀가루와 엿 같은 걸 잔뜩 넣어가지고 튀긴 거예요. 그래서 칼로리가 준내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에클레어가 있는데 얘는 그 슈크림 있죠? 슈크림을 그냥 널쩍하게 만든 다음에 위에다가 초콜릿 같은 걸 바른 녀석이에요. 이게 에클레어 사치품입니다. 이거 독약이에요. 이거 안 돼. 찐빵하고 푸딩이 있죠? 이 찐빵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여길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통팥이 있어요. 저는 통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앙금을 좋아해요. 이거는 약간 정성이 덜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푸딩. 이 푸딩은 아주 기본적인 카라멜 푸딩인데요. 이 푸딩을 만들 때는 요게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녀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카라멜을 넣는 게 아니라 갈색 설탕을 넣고 만들어요. 그리고 위에다가 푸딩 액체를 붓죠. 그러면 나중에 오븐에서 익어지면서 오븐의 열로 아래에 있는 황설탕이 녹아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계란찜이다. 단맛이 나는 계란찜에 불과하다. 두 개를 결정한다고 보면은 제 입맛에는 푸딩이 맞습니다. 자, 양갱과 시나몬 롤이네요. 이 시나몬 롤은 국내 정서와 맞지 않아요. 무려 2번이나 한국에 런칭을 했는데 2번 다 성적이 좋지 않았고요. 왜? 시나몬 롤이 뭐예요, 여러분? 시나몬이 뭡니까? 계피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사상을 검증하겠습니다. 수정과가 좋아요? 식혜가 좋아요? 자, 식혜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양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나몬 롤이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알았죠? 자, 크루아상과 슈. 프랑스 대 프랑스네요. 이 크루아상 같은 경우는 제가 크루아상을 유명한 집에 가서 배워서 꼭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유튜브 컨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크루아상이 난이도 최상급입니다. 약간 제 기준에서는 마카롱보다 높다고 봐요. 정점에 있는 그런 겁니다. 마카롱은 정말 우스울 정도로 완성도 높은 크루아상을 만드는 건 쉬운 작업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배워가지고 제대로 된 걸 만들어서 클래식한 느낌으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슈는 좀 평가절하된 게 있어. 이 슈 안에 들어가는 거는 커스터드 크림이 정상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안에다가 생크림을 집어넣는 휘핑크림을 집어넣는 짭슈가 나온 다음부터
슈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떡락했어. 그래서 슈가 맛이 없는 줄 알아. 그래서 생크림이 들어간 게 맛이 없기 때문에 저는 크루아상을 밀게요. 자, 이제 거미베어 대 캐러멜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옛날 캐러멜 대 이거 거미베어죠. 하리보. 저는 이 하리보 별로 안 좋아해요. 하리보 매니아들은 이 딱딱한 하리보 젤리를 좋아하거든. 승우가 하리보 젤리 매니아예요. 근데 이거 너무 딱딱해. 제가 좋아하는 젤리는 뭐냐? 왕꿈트리. 그래서 저는 옛날 캐러멜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왕꿈트리였으면 젤리를 고르겠지만 오른쪽은 안타깝게도 하리보였다. 이거 먹겠습니다. 자, 카스테라 대 마시멜로. 이 카스테라는 네덜란드 빵이죠. 이 네덜란드를 통해서 일본에 전파된 다과류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시멜로. 이 마시멜로는 제가 언제 충격을 받았냐면은 제가 그 벤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페이스트리 셰프가 있었어요. 그 페이스트리 셰프 이름이 루시아였어요. 그 루시아 셰프가 마시멜로 만드는 걸 저한테 처음 가르쳐줬어요. 그 전까지는 마시멜로 만드는 법을 몰랐거든. 처음 만드는 걸 알려줬는데 젤라틴 있잖아요. 젤라틴 불린 거를 넣은 다음에 물엿을 넣고 휘핑을 쳐. 그러면 이렇게 돼. 여기 들어가는 게 젤라틴이랑 계란 흰자랑 물엿이야. 그거를 한번 굳히면 마시멜로가 나와. 약간 마술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요거 두 개 중에 고르라면 카스테라를 고를 겁니다. 카스테라가 더 맛있어요. 펑리수 대 델리만주. 이 펑리수는 대만을 여행 가신 분들은 한 번쯤 이제 삽니다. 특히 이제 대만 여행 가시면은 맛집 이런 데 가가지고 선물용으로 많이 사요. 그냥 가격대가 만만하고 뭐 나쁘지 않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 안에 이게 뭐냐면은 파인애플 잼이야. 뭐 전통 디저트라고 해요. 대만에. 자, 델리만주. 요거는 이제 옥수수 모양인가요? 저 사실 그 예전에 델리만주 처음 먹은 게 언제냐면은 제가 이제 강릉 태생이고 강릉에서 계속 자랐잖아요. 요거 언제 봤냐면은 그 용산에 파이널 판타지 사러 왔을 때 그때 봤어요. 지하철에서 이거 팔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델리만두는 냄새에 비해가지고 먹으면 질린다. 아니 나 이 싸구려 커스타드 맛을 너무 좋아해요. I like 델리만주. 젤라또 대 크레페. 이거는 젤라또 압승입니다. 이 젤라또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기본적으로 재료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공기 함유량이 달라요. 젤라또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에 비해 가지고 그 공기가 들어간 양이 적습니다. 공기가 많이 들어갈수록 금방 녹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저 유지방이 사르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입 안에서 한 군데에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을 때 약간 좀 더 쫀득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게 약간 좀 이탈리아 대 프랑스인데 크레페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젤라또를. 파운드 케이크 대 머랭 쿠키네요. 이게 왜 파운드 케이크냐면 모든 재료가 1파운드씩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밀가루, 계란, 버터, 설탕이 다 1파운드씩 들어가기 때문에 파운드 케이크입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면은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파운드 케이크는 1대1대1대1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랭 쿠키인데 요건 이제 계란 흰자와 설탕만 들어간 거잖아요. 재료부터가 너무 빈약합니다. 파운드 케이크가 이깁니다. 이건. 인절미 대 아포가토네요. 아포가토는 디저트라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긴 한데 그렇게 따지자면 인절미도 과연 디저트일까? 이건 약간 식사하는 느낌 아니에요? 저는 디저트를 먹었을 때 입에서 뭔가 남으면 적당한 디저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디저트 월드컵에 적합하지 않다. 아포가토로 가겠다. 자, 이제 몽블랑 대 셔벗입니다. 이거 왜 몽블랑입니까? 몽블랑 산을 형상화한 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셔벗인데 여러분은 셔벗을 어디에서 가장 먼저 접할까요? 바로 더블 비앙코입니다. 저는 인생 첫 셔벗이 더블 비앙코였습니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더블 비앙코보다 먼저 셔벗을 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먼저 접한 셔벗의 이름이 바로 대롱대롱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첫 셔벗이었다. 대롱대롱이 뭔지 모른다고? 대롱대롱 빨리 검색해 이 양반들아. 대롱대롱을 어떻게 몰라? 이거 완전 애새끼들 아니야 이거? 이게 대롱대롱이다. 실제로 셔벳을 만들면은 더블 비앙코 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나오지 않아요. 원래 셔벳을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요, 과즙이랑 설탕이랑 얼려요. 얼린 다음에 포크로 춘내게 긁습니다. 그리고 살짝 녹으면 다시 냉동고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얼려요. 그 다음에 포크로 또 춘내게 긁습니다. 그리고 다시 얼려요. 긁어요. 얼려요. 긁어요. 얼려요. 긁어요. 한 다음에 나온 거를 저렇게 모으면은 셔벳이 됩니다. 약간 좀 원시적인 방식으로 만드는 셔벳인데 옛날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뭘 좋아하냐? 저는 셔베트가 좋습니다.
이거 언제 끝나? 무슨 뭐 막 64강을 하면 2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리 얘기 하나씩 하면은 편집 어떻게 할 거예요? 편집자님? 뭐 10부작으로 나눌 겁니까? 뭐 초근이가 없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64강을 나한테 주더라고. 이렇게 길게 할 줄 몰랐겠지. 근데 월드컵 주면 이렇게 돼요. 나한테 계속 TMI가 나와가지고. 이거 요리는 내 전문 분야잖아. 계속 나온다고. 다쿠아즈는 예전에 제가 승우 엄마랑 같이 만든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다쿠아즈 키트로 만든 건데 이 녀석은 약간 마카롱의 열화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마카롱보다 약간 정성이 덜 들어갑니다. 뭐 모양도 동그랗게 안 잡으려고 일단 엉성하게 만든 겁니다. 뭐 이러면 다쿠아즈 팬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에요. 열화판 마카롱 맞아요. 들어간 재료도 거의 비슷하고 정성이 좀 덜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럭키 마카롱. 그 다음에 에그타르트. 이거 홍콩식 에그타르트죠. 예전에 KFC에서 먹어본 게 제가 처음으로 먹어본 에그타르트인데 존나 웃기지 않습니까? 홍콩의 디저트를 미국식 닭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처음 먹어본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그죠? 이 에그타르트는 딱히 저는 맛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다쿠아즈도 그닥 별로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에그타르트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도라야끼 대 빙수. 이 도라야끼는 도라에몽이 좋아하는 빵으로 유명하죠. 이렇게 두 개를 주면요, 저는 닭빙수예요. 디저트 월드컵에 4강 안에 빙수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는 빙수 매니아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에 맛있다는 빙수집은 거의 다 가가지고 종류별로 먹어봤습니다. 빙수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빙수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빙수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라야끼 뭐 먹어봤어요 이거? 도라야끼 같은 소리. 빙수. 자, 초콜릿 대 허니브레드. 이거는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디저트에 그냥 초콜릿이라고 두면은 이게 뭐야? 이게 그냥 설탕이라는 거가 뭐가 달라? 모든 디저트에는 설탕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설탕이라고 돼 있으면은 뭘 뽑아야 되는 거야? 초콜릿이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좀 너무 심하잖아. 이미지로 판단하자고요? 초콜릿이죠. 자, 브라우니와 식혜. 식혜는 사진을 잘못 썼어요. 대추 말린 거 왜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 약간 좀 이단입니다. 여러분, 식혜와 감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밥알입니다. 감주는 밥알과 같이 끓이기 때문에 밥알이 나중에 가라앉고요. 식혜는 따로 끓여가지고 밥알을 위에 띄우는 거기 때문에 밥알이 뜹니다. 그래서 요거는 밥알이 떠있기 때문에 식혜입니다. 이 브라우니는 미니 브라운이 있어요. 약간 아이보리색 종이 봉지에 들어있는 약간 500원짜리 동전만한 사이즈로 한 3, 4개 들어있는 그거 있거든요. 이거 투바이트 브라우니. 이거를 제가 처음 먹어봤거든요. 이게 그 편의점에서 되게 흔하게 파는 애였는데 이거 존맛탱입니다. 하지만 식혜가 더 맛있습니다. 자, 크레이프 케이크 대 롤 케이크. 국내에서 롤 케이크로 유명해진 거는 그 일본에서 들어온 브랜드 있잖아요. 도지마 롤이 약간 고급 롤 케이크로서 많이 팔릴 때가 있었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파리바게트에서 1년 동안 제일 많이 파는 게 이 롤 케이크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롤 케이크가 우리 정서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제 크레이프 케이크. 요거는 잘 안 팔립니다, 요즘은. 요거 이제 인기 있을 때는 이게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잘 안 팔려요. 왜 잘 안 팔리냐? 이 만들어서 팔아봤자 별로 얼마 안 남습니다. 그리고 맛도 뛰어나지가 않아요. 차라리 이런 그 제노아주 베이스 케이크가 이 크레이프 케이크보다 훨씬 더 뽀송촉촉하고 맛있습니다. 물론 맛있는 데는 맛있겠지만 평타가 롤 케이크에 비해서는 좀 낫다. 이제 크래커 대 붕어빵. 야, 이거 약간 좀 여기도 이제 뱃사람들이 먹는 거고 이거는 이제 바다에서 온 거네요. 이게 디저트에 왜 넣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크래커가 왜 디저트인 거지? 저는 크래커입니다. 왜냐면 퍽퍽한 걸 좋아하니까. 자, 이제 초코 케이크 대 와플이네요. 예전에 한번 울프님 방송을 가니까 와플 대학에서 나오는 와플이 최고라 그러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음식 얘기를 잘 안 했습니다. 울프님하고. 뭔가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 와플은 저는 벨기에 와플만 쳐줍니다. 그 외에는 솔직히 맛이 없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초코 케이크인데 저는 이제 초코 케이크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이가 썩는 듯한 그런 맛이잖아요. 저는 하얀색 케이크가 좋습니다. 그래서 와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치즈 케이크 대 호두 과자. 요거는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있습니다. 호두 과자입니다. 왠 줄 아세요? 이 호두 과자에 얽힌 또 사연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 가면은 한인타운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크리스티 쪽에 있는 한인타운이 오리지널 한인타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크리스티 한인타운에 호두 과자집이 있습니다.
그 호두과자집에 뭐가 있냐면은 휴게소에 있는 호두과자 기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딸깍 딸깍 들어가고 자동으로 쭉 이거 있잖아요. 자동기계 레일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거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존나 신기해가지고 통유리 앞에서 다 이러고 봅니다. 저 뭐야? 존나 신기한데? 막 뒤집어지고 위에서 막 팥 떨어지고 호두 막 굴러오고 막 다 이러고 봅니다. 와, 저 뭐냐? 그럼 이제 뭐라고 파냐면 월넛 케이크라고 팝니다. 월넛 케이크, K 월넛 케이크, 호두 과자. 완전 인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런 호두 과자나 전병류 같은 거를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그거를 한국 식품점에서밖에 팔질 않아요. 그래서 꼭 이제 한인타운에 있는 한국 식품점에 가가지고 갈 때마다 호두 과자 이만큼 막 박스로 사고 그 전병류 이만큼씩 사가지고 누나 먹으면서 리니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kg 넘게 찌는 거죠. 그러면 호두 과자. 자, 유과 대 머핀. 이 유과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유과도 튀긴 겁니다. 손 엄청 많이 갑니다. 제가 유과로 유튜브 찍으려고 했다가 포기했습니다. 나중에는 한번 꼭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과가 손이 무지하게 많이 갑니다. 진짜로. 자, 이제 머핀인데, 자, 이제 머핀에 대한 또 추억이 있습니다. 참 이게 요리 얘기를 하면 계속 나와. 진짜. 제가 이것도 이제 캐나다에 있었을 때의 일인데요. 제가 사실 그 처음 요리를 시작했을 때 그 머핀 굽는 역할로 요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대학교를 워터루 공대로 나왔잖아요. 워터루 공대 옆에 보면은 몰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카페가 있어요. 윌리엄스 커피 펍인가 그럴 거예요. 그 대학생들이 맨날 거기 가가지고 먹는 대학생들 짱 박혀 있는 그런 커피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윌리엄스 커피 펍인가 그랬을 거예요. 거기에 파는 주력 메뉴가 머핀이거든요. 뭐 당근 머핀도 팔고 무슨 뭐 브렉퍼스트 머핀, 뭐 초콜릿 칩 머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거를 거기서 매일 굽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거기서 알바를 했는데 맨날 가면은 하는 게 뭐냐면 머핀 믹스가 본사에서 옵니다. 머핀 믹스가 이런 말통 같은데 드럼 말통 같은 데에 와요. 그럼 그거를 아이스크림 스쿱 같은 걸로 퍼가지고 해동시킨 다음에 머핀 틀에다가 집어넣어요. 머핀 파피시드 머핀이라고 양귀비 씨앗 들어가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반죽 꺼내서 해동시키고 3시간 있다 가가지고 그거 퍼내가지고 굽고 다시 해동시키고 굽고 다시 해동시키고 굽고 뭔가 주방에 메뉴 들어와가지고 샐러드 만들어야 되면 샐러드 만들고 뭐 샌드위치도 만들고 그때 베이글 샌드위치도 존내 많이 만들었거든요. 한국은 베이글 잘 안 먹지만 그런 외국 애들은 베이글 존나 먹어요. 베이글 샌드위치 BLT도 먹고 아니 치킨도 넣어서 먹고 뭐 햄도 넣어서 먹고 BLT 샌드위치 존나 먹습니다. 그래서 베이글 샌드위치 맨날 오더 들어오면은 베이글 또 잘라가지고 굽고 그리고 베이글이 들어왔는데 나는 무슨 뭐 에브리띵 베이글을 시켰는데 너는 왜 세사미 베이글을 줬냐 막 개질하면서 진상 부리고 이래가지고 그 샌드위치 만들고 머핀 만들고 샐러드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은 머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알바를 한 6개월 정도 하면서 약간 머핀 스쿱의 달인이 됐어요. 찹쌀 도넛 대 호떡이네요. 둘 다 이제 그 튀긴류네요. 찹쌀 도넛에 대한 추억이 또 없습니다. 이건 없어요. 저는 찹쌀 도넛이 더 낫다고 봅니다. 탕후루 대 애플파이네요. 제가 이제 오이 탕후루 만들어 봤잖아요. 탕후루는 나쁘지 않습니다. 먹을만 해요. 근데 이 상대가 애플파이네요. 크림 브릴레 대 호박파이. 또 크림 브릴레에 대한 또 이제 또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또 제대로 된 크림 브릴레를 배우게 돼 있는 거는 다시 그 루시아 셰프가 나와야 됩니다. 보통 이 크림 브릴레 같은 경우에는 계란 커스타드, 계란찜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랄까, 이 위에다가 설탕을 녹여가지고 토치로 지진 다음에 이 달고나를 만들어내는 거. 정확히는 달고나가 아니라 설탕을 녹여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작업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일방적인 베이킹 설탕을 뿌리게 되면은 모든 면이 저렇게 갈색이 나면서 있지 않습니다. 토치로 하면은 어떤 부분은 약간 좀 까맣게 올라오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설탕이 잘 안 펴져가지고 잘 안 녹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주얼이 별로인 녀석이 나와요. 그래서 그 셰프가 고안한 게 뭐냐, 일단은 캐러멜을 만든 다음에 설탕으로 그거를 다시 갈아서 캐러멜 파우더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파우더를 녹이면은 색깔이 전부 다 갈색으로 완전히 이쁘게 나오죠. 자, 오른쪽은 호박파이인데 여러분이 이 호박파이를 좀 무시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호박파이는 되게 생소한 음식이거든요. 국내에서는. 이 호박파이가 언제 먹는 거냐면 추수감사절 때 먹는 겁니다.
근데 이 펌킨 파이를 이 호박을 긁어서 하는 집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맛이 없거든요. 이런 파이용으로 완성된 퓨레를 만들어서 팝니다. 그러면 이 파이 반죽 정도만 만들거나 그것도 귀찮은 사람을 위해서 미리 구워놓은 파이 반죽을 팔기도 합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저는 호박파이 고르겠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자, 이제 단팥빵 대 도넛이네요. 제가 먹어본 맛있는 단팥빵은 공교롭게도 주종 단팥빵이었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김탁구가 나올 시절에 파리바게뜨에서 굉장히 밀었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 주종, 술 들어간 발효종으로 만든 단팥빵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빵집에서 파는 단팥빵인데 그 주종 발효 단팥빵이 의외로 맛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단팥빵은 제 최애 빵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빵은 소보로예요. 자, 호두파이 대 팬케이크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피칸 파이라고 하죠. 월넛이구나. 이건 호두파이 맞네요. 피칸은 조금 더 이제 갈색이 돌아야 되는데 근데 피칸 파이가 더 맛있습니다. 자, 이건 또 팬케이크네요. 자, 이제 또 팬케이크에 대한 또 추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먹어본 게 아니라 만화책에서 먼저 맛봤습니다. 이 칠리 윌리 펭수짭이 아니야 임마, 이게 오리지널이야. 여기에 보면은 에피소드 중에 팬케이크 더 줘, 버터 더 줘, 시럽도 더, 팬케이크 더, 시럽도 더, 버터 더, 팬케이크 더, 시럽 더, 버터 더 이러면서 팬케이크를 준내게 쌓아올리는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어릴 때 보면서 와, 저거 되게 맛있겠다. 이거 여기 시럽 더, 버터 더, 팬케이크 더. 와, 진짜 내가 이 만화에서 보면서 나중에 크면은 꼭 저 팬케이크를 칠리 윌리 더 펭귄처럼 준내게 쌓아놓고 버터를 막 이렇게 녹여가지고 먹으면 개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만화 속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는 팬케이크를 언젠가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언젠간 꼭 먹고 말 거야. 호두파이는 사실 좀 별로예요. 피칸 파이였으면 골랐는데. 자, 밀크쉐이크 대 마카롱. 아까 다크아주가 사라지고 마카롱이 왔네요. 저는 밀크쉐이크를 먹어본 지가 15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밀크쉐이크를 언제 먹어봤냐면 강릉에는 롯데리아나 버거킹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방이었기 때문에 강릉에 있는 버거를 파는 곳은 되게 허접한 지역 브랜드였어요. 생각도 안 나. 너무 아득해가지고. 하여간 거기에서 파는 그 밀크쉐이크를 먹어보다가 처음에 맥도날드나 롯데리아를 가가지고 먹은 밀크쉐이크가 너무 이질감 차이가 난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쉐이크야? 왜 이렇게 뻑뻑해? 이건 너무 개 고급이다 이거. 내가 먹던 쉐이크랑 너무 다르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처음 먹었던 밀크쉐이크가 굉장히 이질감이 있었어요. 뭐 그렇습니다. 강릉이 좀 낙후가 좀 심했어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그래도 마카롱 고르겠습니다. 이 두 개 중에는 마카롱이 맛있어요. 당근 케이크 대 사탕이네요. 되게 광범위하네요 또. 이건 이제 캐럿 케이크인데 당근 케이크는 아웃이고요. 사탕도 되게 광범위하네요. 사탕 종류가 많은데 그래도 일단 뭐 하나 고르겠습니다. 왜냐면 당근 케이크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자, 이제 뽕당 쇼콜라 대 마들렌입니다. 이 뽕당 쇼콜라가 이 가운데에 있는 초콜릿이 녹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가 약간 덜 익은 겁니다. 요거 이제 마들렌인데 이제 마들렌 쉘 조개 모양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돼 있는 거죠. 이거 사실 맛은 어떤 맛이냐? 그 신라 명가에서 파는 버터핑거 맛, 그런 맛이죠. 그냥 계란 맛, 그런 맛입니다. 저는 이 마들렌도 굉장히 과대평가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맛있어요. 맛있는 건 맞는데 너무 이제 고급화 시키려고 해가지고 쓸데없이 비싸졌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다 비싸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두 개 중에 하나를 먹으면 저는 이렇게 끈적끈적한 초콜릿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마들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러스 대 초콜릿 쿠키네요. 추러스에 대한 추억이 또 있습니다. 이 추러스를 제가 언제 처음 만들어 봤냐면 이것도 또 벤이에요. 벤은 메뉴 바꾸는 거를 매우 즐기는 약간 메뉴 변태예요. 어디서 뭔가를 보고 오면은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당장 내 메뉴에 넣어야지 약간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휴가 때 또 어디를 스페인 여행을 갔다가 이 추러스를 또 먹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디저트 메뉴에 추러스를 넣어야 된다 이러면서 갑자기 개 고집을 부리는 거야.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이제 디저트 섹션에서 일을 할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장 내일부터 추러스를 넣자 그러면서 아까 그 루시아 셰프한테 추러스 반죽을 만들어 달라, 서비스를 빨리 해야겠다 그러면서 뭐 이런 자기가 먹은 걸 얘기해요. 이렇게 스페인에서는 저 초콜릿 소스를 중탕을 시킨 걸 가지고 있다가 추러스 오더가 들어오면 저렇게 소스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같이 주거든요. 따뜻하게 해가지고.
근데 중탕을 또 계속 하다 보면은 분리가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잘 저어주면서 온도도 맞춰줘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 벤이 원래 지랄인 거는 우리 그 베이커리 셰프도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만들어줬어요. 왜냐하면 이 셰프도 굉장히 일을 잘하는 셰프였어. 벤이 그냥 뭐 줘 이러면은 뿅 나오는 이 실력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어쨌든 이 반죽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서 벤이 스페인 여행을 갔다가 추러스 건을 사온 거야. 추러스 건인데 이렇게 총으로 쏘는 게 아니라 이걸 연병을 이걸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가져와가지고 이거보다 약간 좀 간소화된 버전이었어요. 이거보다 좀 작은 건데 이게 이 파이프가 옆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밑으로 바로 직렬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였단 말이야. 이거를 들고 왔더라고. 하여간 이 요리에 대한 열정이 약간 좀 열정 이런 수준이어가지고 좀 강했습니다. 벤이라는 인간이. 근데 이 추러스의 문제가 뭐냐면은 반죽이 점점 실온 발효를 하면서 올챙이 추러스 같은 게 계속 나와. 근데 나는 씨발 추러스를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 내가 하겠다. 근데 지가 해도 올챙이 추러스가 이제 나오는 거지. 자기는 반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한 거야. 그러면서 벤이 기름을 새 걸로 바꿔야 된대. 왜냐면 기름이 지금 너무 오래 튀겨가지고 뭔가 상태가 안 좋아졌대. 그래가지고 내가 기름 걸으려면 보통 필요한 게 스텐으로 돼 있는 바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채망, 스테인으로 된 채망이 필요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벤이 뭐 하냐고 지금 빨리 지금 갈아가지고 지금 새로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름 빨리 버리라고 이러면서 플라스틱 통 있어요. 플라스틱 통에다가 그 끓는 기름을 갖다 부은 거야. 플라스틱 통에다가 끓는 기름을 부으면 통이 녹잖아. 붓자마자 한 2분 뒤에 그 플라스틱 통 바닥에 구멍이 생기면서 기름이 주방 전체로 쫙 퍼지는 거야. 벤이 와가지고 말 이거 뭐니? 그러니까 네가 방금 붓고 간 거라고. 그러니까 뭔 소리냐고. 플라스틱이 지금 기름에 왜 녹냐고. 플라스틱 기름에 안 녹는다고. 너 밑에 구멍 내놨지 이지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플라스틱 기름을 플라스틱에 넣으면 녹는다고 셰프. 이거 네가 하고 간 거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추러스나 만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맷이 또 왔어. 또 맷 알죠? 맷이 또 이제 또 소방사잖아요. 벤이 또 개지랄을 하고 가가지고 맷이 또 와가지고 야 진 약간 좀 벤이 오늘 상태가 안 좋아. 마탱이가 간 거 같아. 이거 녹는 게 정상이야. 일단 치우고 나중에 하자 이러고 와가지고 또 맷이 와가지고 또 저 새끼 약간 이상하다. 이거 왜 저 지랄을 또 하고 가냐. 약간 좀 뭐 약한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괜찮다. 일단 이거 수습하고 해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게 기름이 주방에 다 퍼져가지고 그날 끝나고 나서 한 새벽 3시까지 벤갈통 외치면서 존나 청소했어요 진짜. 또라이야 또라이. 그 끓는 기름을 부으면은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가 기름이 그렇게 온도가 높은지 몰랐대요. 뭔 개소리야.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 새끼 요리 잘하는데 가끔 보면 진짜 뭐 이상한 놈 같아. 여전히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추러스는 맛있게 팔렸어요 그날. 다 짧게 나온 녀석들조차도 손님들이 다 맛있다고 해서 음식 컴플레인은 없었는데 벤을 좀 컴플레인을 하지 않았어야 됐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음식에 대한 모든 추억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점수제로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12시까지 계속 해야 돼요. 자 식혜 푸딩 요거는 식혜입니다. 크래커 대 에그타르트. 이건 크래커입니다. 왜냐하면 크래커는 그 2봉지 3봉지 10봉지도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에그타르트는 2개 먹으면 질립니다. 자 이제 카스테라 대 애플파이. 이거는 카스테라입니다. 왜냐하면 애플파이는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버블티 대 와플. 버블티를 매일 마시고 있습니다. 자 빙수 대 크루아상. 이거는 좀 아깝긴 한데요 32강에서 만날 상대는 아닙니다. 제가 약간 8강 정도에서 만나면은 빙수를 선택하겠지만 32강이기 때문에 빙수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제 약과 대 파운드 케이크인데요 파운드 케이크는 살이 찝니다. 약과도 살이 찌죠. 둘 다 살이 찐다면 저는 파운드 케이크를 먹겠습니다. 자 이제 초콜릿과 추러스인데요 추러스에는 초콜릿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러스입니다. 자 이제 아포가토와 롤케이크죠. 저는 요거 2개 중에 하나 고르라면은 차가움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구대륙과 신대륙의 중간 이베리아 반도에서 탱고를 추는 여인 그런 느낌이 나는 아포가토로 하겠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은 진짜 나랑 비슷한 나이대다. 자 이제 머핀 대 델리만주. 요즘 애들은 몰라. 저는 여전히 델리만주를 사 먹습니다. 하지만 머핀은 사 먹지 않죠. 자 레드벨벳 케이크 대 파르페. 레드벨벳은 더 이상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파르페로 하겠습니다. 자, 마카롱 대 캐러멜입니다. 캐러멜이 더 맛있습니다. 자, 젤라또 대 사탕. 근데 젤라또는 있는데 아이스크림이 없는 거는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뭔가
빠져있는 게 많습니다. 단팥빵은 있는데 소보로는 없다? 이건 소보로 혐오다. 아이스크림이 없다? 혐오다. 아이스크림을 그냥 아포가토에 넣어가지고 퉁친다. 이거 아이스크림에 대한 혐오다. 차가운 디저트가 많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젤라또가 좋습니다. 시원한 게 좋거든요. 몸에 열이 많아요. 몸에 열이 많으면 탈모가 빨리 옵니다. 자, 도넛 대 마들렌이에요. 이 도넛은 마들렌의 맛에다가 한층 더 더한 그런 복합적인 맛입니다. 호박파이 대 찹쌀 도넛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저는 찹쌀 도넛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너무 맛있기 때문이죠. 네, 셔벗과 양갱이네요. 양갱을 고르면 매국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셔벗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팬케이크 대 호두과자네요. 요걸 두 개를 본다면 전부 다 추억이 아주 가득한 녀석입니다. 특히 이 호두과자 같은 경우에는 저의 그 외로운 유학 생활을 버틸 수 있게 해줬던 하나의 향수병을 이길 수 있게 해줬던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팬케이크로 친다면은 저의 어릴 적 향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향수 대 향수의 싸움인데 호두과자는 여전히 먹고 있죠. 하지만 팬케이크는 안 먹습니다. 그래서 호두과자가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갑자기 16강이 됐네요. 호두과자 대 젤라또입니다. 사실 이 두 개를 섞어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젤라또에다가 호두과자를 같이 먹으면 차가움과 따뜻함이 섞여져 가지고 아주 오묘한 맛이 나지만 이 빌어먹을 월드컵은 그런 걸 허용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젤라또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포가토 대 버블티예요. 왜냐하면 둘 다 차가운 게 나와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아포가토를 대부분 다 해외 생활을 할 때 먹었네요. 하지만 버블티는 매일 먹습니다. 자, 캐러멜 대 도넛이죠. 스프링클까지 뿌린 이 도넛은 도넛의 본질을 잃었습니다. 이 도넛은 사진이 잘못됐습니다. 그냥 캐러멜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파운드 케이크 대 델리 만주죠.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파운드 케이크에는 버터가 들어가고 델리 만두에는 마가린이 들어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파운드 케이크를 고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파운드 케이크에는 버터와 설탕, 밀가루와 계란이 들어가는 걸 알기 때문이죠. 자, 셔벗 대 식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식혜 같은 경우에는 얼음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죠. 근데 왼쪽 같은 셔벗은 지금 고체밖에 없죠. 이러면은 오른쪽이 이득이죠. 자, 이제 크래커와 파르페라고 볼 수 있나요? 오른쪽은 부드러운 녀석, 왼쪽은 퍽퍽한 녀석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왼쪽이 무조건 압승입니다. 부드러운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은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이 인간은 턱을 사용하는 저작 활동 이후에 뇌의 용량이 급격하게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부드러운 음식만 계속 먹게 된다면 점점 멍청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씹어 먹을 수 있는 턱의 관절을 이용해서 저작 활동을 할 수 있는 크래커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저는 과학에 근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승소리가 아니고요. 아무 말이 아닙니다. 자, 찹쌀 도넛과 카스테라인데요. 왼쪽 같은 경우는 많이 먹으면 질립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많이 먹으면 물을 찾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카스테라가 더 좋지 않나. 자, 추러스 대 빙수입니다. 추러스는 맛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추러스는 저희 외삼촌이 서울에 처음 와가지고 처음으로 간 롯데월드, 그 이상하고도 괴상한 맛이 나는 풀빵 반죽으로 만들어진 추러스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기각입니다. 빙수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버블티 대 크래커입니다. 이제 매일 먹는 거로는 상대가 안 됩니다. 이 크래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이비를 한 3장 정도 입에다가 넣으면은 그 입안에 있는 모든 수분이 다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마치 잠수를 한 상태에서 5m 정도까지 다이브를 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물을 마시면은 해소감이 생기면서 맛있다고 볼 수 있죠. 변태가 아니고요. 그에 비해서 버블티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얼음량을 조절하는데 큰 에러가 생깁니다. 얼음을 조금 많이 넣게 되면은 얼음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버블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서 얼음이 40~50알이 남았는데 버블이 3~4개만 남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버블을 먹기 위해 가지고 얼음을 휘저으면서 버블을 찾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버블티에 남은 티가 많은 얼음에 희석되면서 굉장히 싱거운 맛으로 변하고, 그 싱거운 맛으로 변한 티와 이 버블 한두 조각을 먹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버블티에 대한 경험치가 확 떨어지게 되면서 만족도가 굉장히 바닥으로 치닫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크래커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식혜 대 파운드 케이크인데요. 사실 좋은 게 뭐냐? 파운드 케이크에다가 식혜를 같이 먹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어먹을 월드컵 컨텐츠는 두 개가 같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굳이 골라야 된다면 저는 식혜를 고르겠습니다. 캐러멜 대 빙수인데요. 얘네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이건 같이 먹으면 서로에 대한 예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캐러멜은 녹여서 먹여야 되기 때문에 빙수랑 같이 먹으면 얘가 입에서 녹질 않아요. 이 빙수랑 어울릴 수 없는 캐러멜은 짜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빙수가 훨씬 더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카스테라와 젤라또네요. 사실 제가 뭐 전쟁 이야기 이런 걸 했지만 인간은 평화를 얻는 방법을 압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카스테라와 젤라또가 하나로 합쳐진 제품이 있죠. 바로 빵또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빵또아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카스테라입니다. 그래서 카스테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카스테라랑 빙수네요. 이 카스테라랑 빙수 같은 경우도 저는 오늘 먹었습니다. 어떤 건 줄 아세요? 한번 녹였다가 얼린 빵또아가 바로 카스테라와 빙수가 하나로 합쳐진 그런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약간 서걱서걱하면서 그 빙수의 맛을 조금 느낄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카스테라 대 빙수 어떤 것을 고민할 것이냐? 저는 빙수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제 크래커 대 식혜네요. 사실 이 퍽퍽함, 크래커의 퍽퍽함을 식혜가 도와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뭔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파운드 케이크와 식혜는 어울리지만 크래커와 식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크래커는 태생 자체가 보관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식혜는 빨리 먹지 않으면 쉽니다. 여러분, 식혜는 생각보다 빨리 쉬어요. 짧은 시간 동안 순을 지키면서 먹어야 되는 식혜와 오랫동안 넣어서 아무도 먹지 않는 크래커, 둘 중에 하나 중에 어떤 게 더 매력이 있겠습니까? 얘기해보세요. 이상하네요. 저는 크래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식혜라는 의견이 많으니까 식혜로 한번 고고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빙수와 식혜입니다. 둘 다 두 글자입니다. 굉장한 접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빙수, 식혜. 여기에도 얼음이 있고 여기에도 얼음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고명이 있고 여기에도 고명이 있죠. 이것도 숟가락으로 먹을 수 있고 이것도 숟가락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체크무늬가 있고 여기에도 체크무늬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녹색 소품이 있고 여기에도 녹색 소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처음부터 짜고 만든 것처럼 만들어진 결승전이라고 볼 수 있죠. 너무도 비슷합니다. 굉장히 큰 고민이 되는데 얼음을 만들기 위한 노력, 팥을 만들기 위한 주인장의 노력, 떡을 만들기 위한 수많은 과정들, 이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식혜는 노력이 없냐고요? 저는 식혜를 만드는 레시피에 대해서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알고 말하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은 다르다. 이 알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렇게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빌어먹을 디저트 월드컵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충분히 즐기기 위해서는 음식에 대한 스토리를 충분히 알고 레시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승우아빠 유튜브 채널을 보는 거를 추천드리기 때문에 오늘의 최종 승리자는 빙수가 되겠습니다. 랭킹을 보면은 빙수가 5위입니다. 저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밀던 버블티도 1위를 했는데요. 정말 버블티가 왜 빙수에 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트렌드는 버블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여기 빵또아가 없는 게 굉장히 아쉽고요. 소보로빵이 있었다면 소보로빵이 1위를 했을 것입니다. 소보로빵에 대한 스토리는 다음으로 미뤄두도록 하고요. 일단은 빙수를 우승시킨 것에 대해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